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김찬이라고 합니다. 잘 들리세요? 네. 네, 엄청 많이 왔네요. 네, 오늘 연초에 이렇게 다이어트에 관한 관심과 결심들을 많이 합니다. 보름 맞이하면 다 부서져서 쏘거든요. 하지만 괜찮아요. 계속 결심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작심 3일이면 100번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제 소개도 좀 드릴게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12년 정도 하고 있어요. 올해 이제 42이 됐네요. 49. 그건 나이 많으신 분도 있지만 뉴스킨에서 지나온 시간을 생각하니 영원처럼 느껴지네요. 저는 뉴스킨 사업을 좀 오랫동안 하고 있고요. 이걸 해서 또 고객들을 많이 만나면서 가진 노하우, 화장품이면 뉴스킨을 전하면서 가진 노하우, 건강기능식품이면 파마넥스를 전하면서 가진 노하우를 가지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임상이라면 좀 그렇다. 고객들을 만난 경험들 있잖아. 그리고 식품을 전했을 때 나오는 반응들을 좀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책도 쓰게 됐어요. 헷갈리는 다이어트 처음부터 쉽게 하기라는 책을 썼거든요. 책을 쓰고 나서 보니까 다이어트가 좀 잘 이해되는데 제가 책을 썼는데 많은 분들이 좋아요, 잘 읽었어요 그러는데 다이어트는 안 되는 걸 보면 전달이 잘 안 되는데 그래서 오늘은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풀어서 쓰려고 하고요.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 영상이나 자료는 곧 책으로 나올 거예요. 대신 이 책은 공짜예요. 책 하라고 해 인쇄수 10% 해봐요. 5,000원 하면 500원밖에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종이책이면 그렇잖아요. 복사하는데 돈 들잖아. 근데 제가 이번에 내는 공짜책은 전자책으로 나와요. 다운로드 받아서 아무나 다 보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다이어트에 좀 도움 되지 않을까, 뉴스킨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프로젝트를 마련해서 준비해서 하고 있어요.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이런 책을 썼죠. 그렇죠. 잘 안 보여서 오소리 납니다. 책 썼어요.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상적인 강의는 아모레퍼시픽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건강기능식품 아모레퍼시픽 팔잖아요. 강의 좀 해달라고. 난 뉴스킨 하는데 뉴스킨 얘기만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킨 얘기는 안 하고 그 식품들의 성분이나 그런 쭉 봤는데 상당히 잘 만들어져 있어요. 엄청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정말 너무 잘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거보다 많이 안 팔려요. 왜 그럴까요? 아니요. 많이 안 알려져서 그래요. 거기 계신 분들은 화장품을 파는데 전문화돼 있잖아. 근데 우리는 화장품이랑 식품을 같이 팔아온 세월이 지금 저만 해도 12년이고 뉴스킨 우리나라도 30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고 알리는 게 되게 필요하다. 잘 만드는데 불구하고. 여기서 저는 뉴스킨의 좀 사업성을 좀 본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런 거죠.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을 이렇게 골고루 잘 파는 회사가 잘 없어요. 건강기능식품을 화장품을 이렇게 밸런스 있게 계속 한쪽에 신제품, 한쪽에 신제품, 뉴스킨 포함해서 뉴스킨 포함해서 화장품 식품 이렇게 나오는 회사가 잘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회사가 좀 잘 되는 편이라고 보고 고객을 만날 때도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5년 동안, 지금은 7년이네요. 500시간 넘게 1000명의 대상으로, 이 1000명은 다 유료로 하는 강의만 1000명이고 공짜로 한 강의 치면은 그렇죠. 셀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저는 다이어트 프로필 촬영도 일찌감치 시작했어요. 제가 찍어보니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다이어트 프로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MBN에 천기누세에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이것도 블로그 쓴 것 때문에 PD가 연락이 와가지고 찍자고 그러더라고요. 찍자고 그래서 찍었는데 언제 찍을래요? 그러니까 전화 온 날에 언제 찍어요? 그러니까 내일요 그러더라고요. 뭐지? 싶어서 얼마나 찍어요? 그러니까 잠깐이면 돼요. 아침 10시에 왔는데 밤 10시에 가요. 방송시간 15분 나왔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도 덕을 많이 봤어요. 다이어트 코치로서 명성도 생기고 수익도 많아지고 판매도 많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 찍으면서 그때 이해의 아이템 상품이 많아가지고 뉴스킨에서 그 TR9T 챌린지 팀 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하잖아요. 가장 매니저를 많이 한 사람으로 제가 뽑혀서 상을 받았거든요. 125팀인가? 네, 맞습니다. 한 번에 7팀 진행한 적도 있어요. 5명씩 7팀. 그래서 이렇게 운동도 가르치고 이렇게 좀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이 그런 건데요.
이게 다이어트라는 게 어디로 갔네 얘는. 나 이런 거 만든 적이 없는데 깜짝 놀랐어. 나 해리포터 마우스야 깜짝 놀랐네. 이게 쟤는 저로 가고 아 당황스럽.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저 언제 저런 게 효과가. 저는 운동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는 요 바로 옆에 있는 크로스핏이거든요. 네, 트럼프 월드 1차 지하에 있는 크로스핏 거기 한 4년 정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주네요. 한 4년 정도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몸도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러면서 저도 알게 된 게 있어요. 운동이 다이어트에 필수적인 건 아니지만 없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말씀드릴 여러 가지 체형이나 사람들 중에서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것을 알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운동도 가르치고 식단도 코치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을 때 최고 잘 빠지는구나 라는 노하우가 많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MBN 나오고 나니까 방송 출연 제의가 본물치 들어와서 MBC도 2번이나 나왔어요. 한 번은 기분 좋은 아침에 좋은 탄수화물 먹는 사람을 소개가 되고, 두 번째로는 연말에 다이어트 고수 특집 이래가지고 3명 나와가지고 이때 제가 여기서 방탄커피라는 걸 소개했었어요. 방탄커피 뜨기 전에 그런 게 중요해요. 뜨기 전에 네, 끝났어요.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본론인데 이렇게 TR19 생로병사의 비밀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지어봤는데 사실 이게 거창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거창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생로병사의 비밀. 생을 리브 사는 거잖아요. 와 대단하시네. 좋아요. 이런 열정을 높이 삽니다. 우사장 다이아가 되는 거 남의 눈치 같은 거 보면 안 됩니다. 이 사람 어쨌든 맞은 내가 앞에서 앉혀야 돼. 농담이 아니고 정말 그래. 농담이 아니고 농담이 하나도 아니에요. 농담이 하나도.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예요. 남의 눈치 같은 거 보면 다 운동해서 그렇다니까요. 마이웨이 내가 하고 싶은 길로 가야 돼요. 대신 이게 맞는 길인지 안 맞는 길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런 걸 얘기 드리고 싶어요. 타협하지 마세요. 뉴스킨 파마넥스에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생겼잖아요. 타협 없는 기준이잖아요. 타협하면 안 돼요. 그럼 어디까지 가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좀 전달드리자고 했어요. 생로병사 많이 들어보셨죠? 생, 리브, 살다 이런 건데 생은 그런 거죠. 크기가 증가돼요. 어렸을 때 성장기에 크기가 증가되잖아요. 그럼 이제 기능이 향상돼요. 크기가 증가, 키, 체중, 근육, 지방, 혈액 향상되는 건 언어, 시력, 소화 능력은 다 좋아지거든요. 네, 좋아지죠. 언제? 성장기에, 젊을 때 그렇게 된다. 잘 기억하세요. 성장기에 젊을 때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육을 키우는 건 언제?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이 다 들어가지고 자전거 타고 막 승선하고 이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라면 충격받으시면 계실 텐데 잘 들으세요. 지방에 빨간색을 칠해놓은 이유가 있겠죠. 두 번째, 노화, 에이징, 노화하는 거예요. 크기가 감소해요. 키, 체중, 근육, 지방, 혈액 기능 감퇴, 언어 시력 다 감퇴해요. 근데 하나만 증가해요. 지방만. 노화하면 젊을 때도 증가하는데 노화에도 증가, 얘만 증가, 줄어들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요? 나이가 들면 더 빨리 늘어나요. 노화해야 되는데 사이즈가 늘어나.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방이란 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달라요. 세 번째, 병, 디지즈, 질병인데 질병은 여러 가지. 퇴행성 질병, 소모 마모되는 거. 뭐 관절 있잖아. 여러분 관절은 소모품입니다. 쓰고 버리는 거예요. 정말 쓰고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관절이 영원한 것처럼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게다가 재생이 잘 안 되는 시기에 혹사하는 분들이 있죠. 네.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몸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두 번째는 이제 감염성 질병, 박테리아, 병원균 뭐 이런 거 있죠. 세 번째가 기능의 저하예요. 이게 우리한테 중요한 건데 뇌나 심혈관, 근육, 장기 같은 거 기능이 떨어져요. 왕성한 활동을 했었는데 왕성한 기능을 못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설명했지만 하루에 몸에서 나온 소화액이 어느 정도 될까요? 몸에서 나온 소화액, 침, 이자, 간 이런 다 합쳐서 유액 다 합쳐서 소화액이 얼마 될까요? 최소 6.7리터 정도입니다.
소화액만 6,000ml를 뽑아내야 돼요. 그걸 쥐어짜내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까요, 안 들까요? 네. 근데 우리는 마음대로 막 먹으니까 그걸 6.7L가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병이 걸리면 그게 잘 안 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인데 요거 세포의 기능이 역전돼요.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고 거꾸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 복제 질환 이런 거죠. 똑같은 복제가 계속돼야 되는데 복제가 잘 안 되고 이상한 게 복제되는 거죠. 조금씩 엇나가다 나중에는 많이 엇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질병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죽는 거죠. 개인적으로 인간의 생물의 개체의 죽음도 있겠지만은 세포 자체의 죽음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또 각질 탈락 배우잖아. 28일 주기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내장에 있는 상피세포도 피부랑 똑같이 죽고 다시 새로 나거든요. 여러분 태아가 태변을 누잖아요. 누죠? 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뭘 누는 걸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걔가 뭐 입으로 먹었나요? 그럼 탯줄로 먹어도 똥으로 나오는 건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변은 발생해요. 왜? 장기에 있는 상피세포가 떨어져서 죽어서 나오는 게 태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어서 똥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뭐가? 맞죠? 예, 식사량을 줄였는데 변이 안 나오면 잘못된 거예요. 변량이 줄어졌지만 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이어트에 적용해서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세포 활동이 정지되고 새로운 게 태어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데 생로병사, 길게 보면 인간 생애에서 짧게 보면 세포의 생애에서 모든 세포는 읽어볼까요? 네, 중요해요. 성장하고 노화하고 병들고 죽고 다시 태어나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매끄럽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표현하지만 제일 데미지를 많이 받는 게 다이어트 부분이라고. 우리 다이어트 그러면 살찌고 빠지고는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거에 좀 관점을 바꿔보기로 해요. 우리의 인생의 건강관리 목적은 빠르게 성장하고 천천히 노화하면서 질병에 안 걸리고 죽음을 최대한 늦게 맞나요? 네. 근데 다들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는 거에 비해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운동은 싫고 몸에 나쁜 거 너무 자주 먹고 그렇잖아. 문제가 생기는 거지 이게. 나는 40인은 20대처럼 먹고 있다는 거예요. 20대도 그렇게 안 먹었으면서. 그래서 현실을 회복합니다. 방법을 우리 뭐 방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거예요. 인정하자고요. 현실을 회복해요. 이건 괜찮아. 이거 뭐라? 맛있게 먹으면 칼로리 그런 것도 있는데 아보카도는 너무 좋아 이렇게만 먹는 사람 있어요. 견과류는 좋은 지방이야 라서 먹는다. 살이 안 빠진 이러고 보니까 견과류 하루에 반 봉지 먹고 이거는 괜찮다더라 이러면서. 하루 견과 한 봉지에 몇 칼로리인지 아는 사람? 220칼로리예요. 그 두 봉지 먹으면 500칼로리고 칼국수 한 그릇이 600칼로리란 말이에요. 그 두 봉지로 칼국수 한 그릇을 때우는 거예요. 근데 두 봉지를 하루에 3번 먹으면 칼국수도 먹으면 크게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현실을 회복합니다. 이건 괜찮을 거야. 이건 괜찮을 거야. TV에서 다 얘기해 주거든요. TV에서 얘기하니까 이건 괜찮을 거야. 그런 식으로 어떻게 하죠? TV가 속인 게 아니에요. 나를 내가 속인 거죠. 현실을 회복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들 특별한 식품을 먹으면 건강기능 식품을 먹으면 무슨 음식을 먹으면 굶으면 운동을 많이 하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 말씀드릴게요. 티아나인티를 먹어도 살이 안 빠져요. 왜 안 빠질까요? 평소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빠져요. 티아나인티 할아버지가 와도 안 빠진단 말이에요. 삭센다 같은 호르몬한테 맞아야지 식욕이 떨어지고 무슨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살을 빼야 돼요. 안 그러면 정상적이지 아닌 삶을 살게 돼요. 왜? 우리 그 약을 계속 복용할 수 없으니까. 계속 복용하면 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상적인 방법 안에서 정리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변하지 않죠. 몇 개월 지나면 몇 년 지나면 빠졌다가 더 뚱뚱해지는 거예요. 우린 전문 용어로 요요라고 한단 말이에요. 다 전문 용어로 다 알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다 전문가들이거든요. 요요의 전문가들. 차라리 다이어트 안 하는 게 체중의 급격한 변화가 잘 없어요. 한 번 다이어트 하잖아요. 급격하게 체중이 올라가고 또 빼고 또 올라가고 계속 계단식 올라간단 말이에요. 안 하시고 적당히 뚱뚱한 상태로 사는 게 훨씬 더 오래 살아요. 정말로. 비만의 역사를 안 들어보셨어요? BMI 지수가 34에서 35 이상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과체중인 사람이 조금 더 오래 살아요. 왜?
체온 유지가 잘 되거든. 많은 여성분들이 착각을 하는데 지방이 많으면 낫살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근육이 없으면 발열이 안 돼요. 네. 우리 집에 난방 안 틀어놨는데 밖에 꽁꽁 싸매고 있다고 하나도 안 추울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집에 열이 나는 게 있어야 돼요. 그게 근육이거든. 근육이 없으면 지방이 아무리 많아도 춥단 말이에요. 근육이 많으면 지방이 하나도 없어도 안 추워요. 왜? 발열이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다이어트를 해서 굶어서 지방을 계속, 근육을 계속 없애고 있다. 자, 여기서 잠깐 말씀드렸죠. 뚱뚱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필요한 조직이 작아지는 거죠. 어떤 거? 근육 같은 거. 필요 없는 조직, 지방 같은 게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뚱뚱해지게 된다. 뚱뚱해지는 건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많이 뚱뚱해져, 많이 기능이 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뚱뚱하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뚱뚱함 도대체 뭘까? 이렇게 큰 거, 비대한 거,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뚱뚱함 도대체 뭐냐? 몸무게 체지방 너무나 복잡하게 딱 정해줍니다. 이겁니다. 뚱뚱함이란 다음 상관없이 몸무게 상관없이 다음 상을 느끼면 뚱뚱한 거예요. 1. 아침을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프다. 뚱뚱한 거예요. 아침을 안 먹으면 손이 떨린다. 뚱뚱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아침에 이렇게 믹스커피 2개를 먹어서 이제 시동이 걸린다.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 있습니다. 뚱뚱한 거예요. 뚱뚱한 거예요. 나는 많이 하고 입이 짧은데 맨날 과자 먹고, 왜? 설탕 먹고, 시럽 먹고, 아메리카노 시럽 박박박박. 다 압니다. 네, 다 압니다. 그래놓고 다이어트 상담하면 나는 아메리카노밖에 안 먹는다. 라떼 안 먹는다. 며칠 후 만나면 인스타그램에 어제는 시럽을 먹었다. 이렇게 방송을 온단 말이야. 두 번째 뚱뚱함이란 어제 먹은 아침, 점심, 저녁 기억을 못한다. 뚱뚱한 거. 뚱뚱한 거. 내가 먹은 걸 기억을 못하면 뚱뚱한 거. 심한 분들은 오늘 아침에 먹은 건지 기억 못합니다. 이 세미나 끝나고 점심 먹고 미팅할 때 점심을 뭘 먹은지 몰라요. 뭐 먹었더라? 배 너무 맞다 그거. 근데 옆에 먹은 사람 틀리게 얘기했어. 그런 거 있어요. 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만연합니다. 우리 주변에. 그래놓고 어떻게 하죠? 나는 야채 먹는다. 건강하다. 그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심각하다.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오늘 먹은 어제 먹은 것도 아니고 오늘 먹은 아침, 점심, 저녁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점심 식사 시간이 매일 다르다. 뚱뚱한 겁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매일 다르다. 뚱뚱한 겁니다. 안 뚱뚱할 수가 없어요. 마른 뚱뚱이 아니면 큰 뚱뚱이 이런 거예요. 크로스핏 하면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대라는 게 있어요. 근육돼지라는 게 있어요. 그것도 못하는데 건대가 있고 건강한 돼지. 크기에 체격에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 마른 비만이 더 빨리 죽어요. 근육이 없기 때문에 발열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똑같이 근육이 줄어든다고 볼 때 마른 사람이 더 빨리 근육이 줄어들어요. 근육이 줄면 체온 유지가 안 되죠. 체온 유지가 안 되면 신체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사람은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해봤는데 사람이 주는 스트레스도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스트레스는 1번 체온 유지가 안 될 때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아요. 굶어도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요. 그게 가장 인생의 큰 스트레스, 기본적인 스트레스, 배우자가 죽고 이런 거 말고 그냥 기본적인 스트레스 1번이 제일 극심한 게 체온 유지가 안 될 때, 2번이 배고플 때. 죽고 배고플 때. 유지가 안 돼. 스트레스가 극심해져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뇌가 결단을 하게 돼요. 이렇게 현실 쓰면 안 되겠다. 근데 그쪽으로 계속 우리가 상황을 몬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특별한 식품 몇 개를 먹고 뭔가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외에도 많지만 이만하면 다 확인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 뚱뚱해지는 건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필요한 조직이 작아지고 필요 없는 조직이 커져서 필요한 기능을 상실하는 게 제일 큰 문제예요. 필요한 조직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 뇌, 폐, 위장, 뼈, 근육, 관절, 면역계, 신경계, 호흡계, 소화계, 근골격계, 면역계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네. 호르몬? 네. 호르몬이요. 뇌가 없으면 호르몬이 돼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타임들.
뇌? 면역? 다.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저도 고민했는데 제가 고민한 답, 정답은 아니에요. 제가 고민한 답 알려드립니다. 이걸 어떻게 고민했냐면 제 할아버지 보면서 많이 고민하게 됐어요. 제 할아버지는 1919년생이시거든요. 유관순 언니가 대한민국 일할 때 태어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간호사가 1991년인 줄 알고 명룡이 이러면서 병원에 찾아다녔어요. 근데 할아버지 어쨌든 98세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건강하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말동무가 없어서 한 3년 정도 요양병원에 계셨거든요. 그때 대한민국에 그게 진짜 많아지는 게 난 놀랍더라고요. 가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한 번만 시간 내서 가보세요. 많은 생각을 하셨어요. 석가모니 시다라타가 묘지 주위를 걸으면서 엄청 깨달아오는 것처럼 그 한 바퀴만 돌고 오잖아요. 그럼 오만 생각이 다 들면서 정리가 웬만한 고민 싹 다 없어질걸요.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96세였는데 거기서 유일하게 혼자 걸을 수 있는 남자가 우리 할아버지예요. 60세 다 누워있어요. 똥 오줌 못 가려요. 할머니는 전부 다 여기 다 구멍 뚫어서 이렇게 하는 호흡기 하고 구멍 뚫어서 호흡기 하는 되게 많고 60이. 근데 그런 할아버지가 되게 장수하고 건강하셨거든요. 네. 여기 있는 것 중에서 뇌도 치매도 없으셨어요. 폐도 좋으시고 위담도 좋으셨는데 다른 거 다 괜찮았어요. 근데 생각을 하게 됐죠. 여기서 할아버지가 뭐가 하나가 없어지면 크게 문제가 생길까라는 게 우리 가족 걱정이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는 호흡기가 특히 좋았어요. 그 소화도 엄청 잘 시켰어요. 뭘 많이 먹어서. 잘 들으세요. 중요한 역설적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중요한 부분일수록 문제시 바로 죽어요. 끝나요. 뇌, 심장 그런 거에 중요함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뭐가 반대적으로 부가적일수록 중요한 게 아닐수록 죽지 않고 질병에 시달리면서 삶의 질이 폭락하게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뇌, 심장 중요하죠. 중요하죠. 그건 안 좋으면 바로 가요. 깔끔하게 정리된단 말이에요. 아쉽긴 하지만 근데 진짜 나쁜 건 뭐냐면 장, 배, 호흡기 이런 거 안 좋아가지고 골골골골골 하면서 오래 사는 거란 말이에요. 뇌 기능이 저하상실되면 치매 뇌사 바로 죽어요. 폐 기능이 문제되면 호흡곤란 사망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소화기가 문제 생기면 복부평은 비만화예요. 당장 죽진 않아요. 근데 점점 다른 질병이나 합병증에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면역계 문제하면 당장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엄청 아파요. 류마티스 관절염 엄청 아프고 자가면역질환 엄청 아프거든요. 호르몬계 문제되면 죽진 않아요. 근데 점점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럼 다시 생각해 봅시다. 뭐가 중요할까요? 예, 코어 올고의 핵심 장기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다른 것들이 더 중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건강하게까지도 아니고 그냥 크게 아프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는 선에 있어서. 근데 거기에 치명적인 게 다이어트. 뚱뚱하게 되면 가장 고통스럽게 죽어요.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서서히 고장나서 중요한 부분이 점점 빠르게 기능을 상실해요. 그냥 곱게 못 죽죠. 고통스럽게 죽죠. 비만인 사람 대부분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가지고 있거든요. 당뇨인 사람 아무거나 마음대로 못 먹어요. 그런 지옥 있죠. 아무거나 마음대로 못 먹는 지옥. 살아있는데 지옥이 눈에 보이는데 못 먹어요. 가족들 다 먹고 있는데 내 혼자 딴 거 먹어야 돼. 양도 많이 못 먹어요. 네. 뭐의 대가죠? 네, 평소에 아무거나 많이 먹은 대가인 거죠. 물론 타고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고혈압, 고지혈증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지게 된다. 이게 우리가 느끼는 다이어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삶의 질을 엄청나게 파괴하게 돼요. 그럼 다시 돌아가서 필요한 조직은 무엇인가? 생체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직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뇌, 폐, 위장, 뼈, 근육, 관절을 근골격계라고 그러고 몇 개 다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결정적인 조직은 뇌, 폐, 위장 이런 것보다 도와주는 그런 부가적인 조직들의 건강함이 더 중요해진다는 얘기. 근데 거기에 다이어트가 매우 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비만하게 되면 치매 발생률 증가하죠. 당뇨 발생률 증가하죠. 고혈압 증가하죠. 심혈관 질환, 고지혈증, 심장병 이런 거 증가한단 말이에요. 제일 슬픈 병이 치매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병. 근데 문제는 폭식으로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기관이 뇌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많이 들어보셨죠? 뇌가 뭐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하다, 뭐 뇌가
많이 들어보셨죠? 예, 중요해요. 왜냐하면 뇌가 모든 걸 다 관장하거든요. 그런 얘기는 있어요. 뇌 신체가 사용하는 기초 대사량, 여러분 기초 대사량 만약 2000이라고 치면은 2000 칼로리의 20% 400kcal 칼로리를 뇌 혼자 써요. 뇌 혼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숨만 쉬고 있어도 가만히 있어도 움직이면 얼마나 많이 쓰게 해요. 고민하면 얼마나 쓰게 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살이 안 찌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근데 걔는 당만 써요. 당만. 다른 건 또 안 써. 순수한 포도당만 써요. 까다로워. 조금만 당 공급이 떨어지면 바로 위기의식을 느껴요. 내 죽는갑다 싶어. 우리는 바로 뭐 먹으면 되는데 뇌는 그렇게 안 느낀다니까요. 그리고 폭식하게 되거나 마음대로 먹게 되면 뇌 기능이 빨리 제일 많이 손상되는 거예요. 특히 뭐하고 관심이 많냐면 탄수화물이랑 관계가 많아요.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탄수화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나한테 맞지 않은 탄수화물을 너무 빨리 당화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뇌가 빨리 망가집니다. 뇌가 빨리 망가지면 예, 뭐 치매 여러 가지 걱정되겠지만 제일 큰 건 예, 식욕 조절, 에너지 대사가 조절이 안 돼요. 자, 내가 먹고 마신 건 20%를 소비해요. 다른 장기와 모든 기관을 다 조정해요. 감정의 조절은 내가 할까요? 예, 감정 조절 내가 하겠죠. 근데 내 마음의 조절은 음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불안하면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현대 사회 다이어트의 가장 큰 역설 문제점이에요. 옛날에는 먹을 게 별로 없어서 내 마음을 다스릴 게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데나 마음을 쉽게 다스릴 수 있어요. 절 같은데 교회 같은 데 안 가도 돼요. 그냥 먹으면 돼요. 네, 불안하잖아요. 먹으면 돼요. 저도 교회를 많이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 충격적인 장면이 있거든요. 기도 엄청 하고 밤에 이렇게 밤에 전부 다 통닭에 치킨 치맥을 먹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한다면 기분이 어떻게 안 좋을 수 있겠어요? 네, 위안을 무조건 얻게 되는 거죠. 다이어트 필요하신 분들 보면 다이어트 스트레스 받았을 때 해소 방법으로 항상 식단으로 다이어트에 별로 좋지 않은 거 선택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길들여지게 되면은 벗어날 수가 없는 스스로를 길들이는 뭐 어린 왕자 들어보셨죠? 여우가 그러잖아. 서로를 길들이는 거야. 내가 나를 길들이는 거예요. 뭘로? 음식으로. 적절한 음식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길들이면 좋게 되겠지만은 적절하지 못한 타이밍에 적절하지 못한 음식을 먹게 되면 매우 심각한 예, 몸에 문제가 생겨나게 된다.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인 거예요. 누가 내 입을 벌리고 쑤셔 넣은 게 아니잖아. 예. 그 집 냉장고 탁 열어보면 이게 다이어트 기간에 각이 딱 나옵니다. 딱 열어보면. 왜냐하면 자기 냉장고를 뭘로 채울지는 자기가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 것도 있어요. 장을 안 보면 마트에 가서 뭐 사본 적이 없으면 날씬해질 수가 없어요. 예. 나의 모든 음식을 내 와이프에 맡겨놓거나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을 다른 사람 손에 맡겨놓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거죠. 아쉬우면 장을 보러 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시작하자면 뇌, 탄수화물, 포도당이 가장 예민해요. 먹은 음식의 80%를 전부 다 탄수화물을 우리 먹어요. 그래야지 우리 몸의 생기가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가 먹는 음식의 80%는 탄수화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이어트 때 탄수화물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쁜 거예요. 왜? 딴 이유 없어. 탄수화물을 줄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정확한 현상이에요. 다이어트 하는데 기분이 나쁘다. 다이어트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나는 얘기해요. 살이 안 빠진다. 3주가 지났는데 더 줄이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바뀌거든요. 과당, 유당, 당당 종류가 많지만은 기억하세요. 포도당만 근육의 양과 관련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는데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근육이 많아질 거라 그러는데 제 책에도 썼고 뭐 의사들 다 그러지만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근육은 안 오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근육량은 늘지 않아요. 근육량은 예,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안 늘어요. 지방도 늘지만 근육도 늘어요. 왜냐하면 근육의 크기를 구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근육 안에 수분이거든요. 근육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근육 크기를 키우게 하는 게 포도당에서 분해해서 만들어낸 글리코겐이에요. 과일을 아무리 먹어도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글리코겐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먹고 운동해야 그게 근육에 들어가고 수분을 끌어당겨서 근육이 커지는 거죠. 단백질 아무리 먹어도 근육은 안 커집니다. 그다음 탄수화물이 또 이래면 쉐이크 먹을 필요 없는 거야 이래 얘기하는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하지 맙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탄수화물이 들어오는 리듬이 바이오리듬이에요. 탄수화물이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리듬이 안정되는 거죠. 탄수화물이 불규칙하게 들어오면 리듬이 불안정해요. 어떻게 될까요? 불쾌함.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언제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는 직업이 얼마나 불안한지 겪어봤어요? 하루 벌어 하루 사는데 하루 벌어질지 안 벌어질지 모르고 얼마나 불안한지. 그 불안함을 뇌가 느끼는 거예요. 우리 생계가 유지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생명의 절박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별거 아닌데 뇌는 그렇게 느껴요. 왜?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 그렇게 만들어져 왔기 때문에 우리 몸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인 탄수화물 공급은 감정 상태를 좌우해요. 곧 돈이 끊긴다는 생각에 극도로 예민해지는 거죠. 굶으면. 너무 예민한 경우가 돼요. 본인이 예민한지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네, 마른 비만이신 분들 대부분 이런 상태. 난 괜찮다. 성격 좋다 막 이러네요. 바로 그냥 뭐 안 먹으면 달달달달 떨리면서 그래서 뭐 어떻게 밥은 안 먹고 과자 먹는 거잖아요. 왜 과자 먹을까요? 밥을 먹으면 당화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빨리 당이 안 올라서 불안함이 길게 오래돼요. 초콜릿같이 과일같이 당을 바로 먹어야지 분해할 필요 없이 바로 쓰니까 안정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식으로 길들이니까 길게 쓰는 당은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육이 줄어드는 거예요. 근육을 생성하는 필요한 전분이 있는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당 같은 거 초콜릿 같은 거 먹으니까 근육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뭘 안 먹어서? 좋은 탄수화물을 안 먹어서. 자, 밥 대신 과자 먹는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른다. 좀 적어놨어요. 자, 그런데 예민한 상태에서는 쉽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렇죠? 예민하면 스트레스를 잘 받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근육이 경직되고 에너지는 많이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염증이 쉽게 일어나요. 예민한 상태에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염증이 잘 일어나요. 자, 간에서 호르몬이 분화되기도 하는데 그게 스트레스 받으면 나쁜 호르몬으로 분화돼요. 우리 에스테라에 좋은 성분이 있는데 그건 여성 호르몬 유사 물질이 들어가 좋은 것도 있지만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간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화될 때 좋은 쪽으로 분화되도록 도와주는 성분이 들어있어. 조절 성분이. 그래서 에스테라가 좋은 거예요. 근데 나쁜 쪽으로 분화되면 여성 호르몬을 먹었을 때 생기는 부가적인 나쁜 질병들, 유방암, 난소암, 자궁 같은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분화 조절 물질을 간의 역할을 하는 분화 조절 물질이 에스테라에 들어있어서 그게 좋은 거예요. 자, 스트레스로 식욕이 억제되죠. 막 스트레스 받아서 밥만 씹다가 갑자기 팍 터져서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폭식하면 염증이 심해져요. 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좁고 가느다란 식도에 장을 따라 들어가는데 원래는 1, 2, 3, 4, 5 정도 들어가다가 평소에 하나도 안 먹다가 갑자기 10씩 집으면 어떻게 됐어요? 상처가 나겠죠. 기능이 떨어지겠죠. 정체가 되겠죠. 고여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썩어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냥 멀쩡한 음식은 상온에 넣으면 다 썩는데 왜 뱃속에 들어가면 안 썩을까요? 생각 안 해보셨어요? 뱃속에 들어가면 방부장치가 될까요? 이것도 위액이 다 세균을 죽이잖아요. 이런 사람도 있는데 왜 안 썩을까요? 분해가 되어서 썩지 않은 상태로 변경이 되기 때문이에요. 계속 분해가 되어서 변화가 되는데 분해도 안 되고 정체에 있으면 썩잖아요. 그때 얹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 다시 나오죠. 염증으로 가장 무기력한 기관이 뇌입니다. 뇌는 미세혈관이나 신경으로 구성되거든요. 아주 미세한 조직으로만 되어 있어요. 심장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인데 간, 심장, 그리고 간, 심장, 뇌 요 세 명이서 세 개가 내 기초유산의 60%를 씁니다. 근육이 많이 쓸 것 같죠? 근육은 매우 효율적이라서 잘 많이 안 써요. 그 조그만한 뇌랑 심장이랑 간이 내 신체 에너지 쓰는 거에 60%를 다 써요. 저거 세 명이서. 그만큼 일을 많이 해요. 근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조금씩 문제가 생기면 아주 정확한 시계가 조금씩 고장나면 다른 것들이 다 고장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서 쉽게 고장나진 않아요. 뇌, 미세혈관과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죠. 특징은 지방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DHA, EPA 들어보셨죠? 예, 그걸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방이 염증이 일어나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거든요. 왜? 세포막이 거기다 지방이기 때문에 풍선이 있는데 풍선의 껍데기에 염증이 많이 일어나고 풍선 껍데기에 많이 풍선이 뽕 구멍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염증이 가장 취약하고 염증이 많으면 안 되는 기관이 뇌인 거예요. 세포막도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염증이 생기면 세포막 구성이 안 되겠죠. 터지겠죠. 그러니까 멀쩡하게 생기지 않고 염증이 더 많아지겠죠. 여기서 TR90의 중요한 점이 나오는데요. 항산화 물질, 항염증 물질 패키지예요. TR90는. 다이어트 성분이라고 있는 게 바나바잎 추출만 하나밖에 없어요. 다이어트를 도우는 일반 기능 성분은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이거 웃기지 않아요. TRA 시절에 옛날에 다이어트 제품, 우리 뉴스케 제품 시절은 뭐 바나바잎, 콜레오스, 포스콜리부터 해가지고 뭐 CLA 뭐 전부 다 들어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싹 바뀌어서 TR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다이어트의 주력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린 다이어트 제품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이 대한민국의 기능성 다이어트 성분은 HCA, 가르시니아 캄보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CLA, 홍화시유, 공급 이놀산 들어보셨어요? 녹차 추출물, 키토산, 키토올리고당 요 4개만 고시형 기능성 원료를 식약처에서 인가를 받은 거. 요 4개만. 이 4개 위에 다른 성분은 인가를 받았는데 효과가 있다라는 게 아니고 회사가 각자 개별적으로 검증해가지고 효과 있음을 나타내서 인증을 받아야지 우리 제품에 효과가 있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옛날에 요 4개를 다 썼습니다. TRA 시절 다 썼어요. 근데 이거 4개 다 빠졌어요. 하나만 녹차 추출 하나만 남아있어요. 요거 3개가 다 빠졌어요. 왜 빠졌을까요? 이것 때문이죠. 박용호 박사 아시죠? 그분이 아주 뭐 가정의 학회지도 학술계에서도 많이 쓰고 하시는 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오지만 2003년도에 쓴 논문에 이런 거 있어 재밌더라고요. 아까 얘기한 그 성분들과 뭐 다른 걸 합쳐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임상을 해가지고 HCA, CLA 어떻게 좋나 전부 다 보면 CLA 좋다 좋은데 뭐 전부 다 뭐냐면 식이 조절 없이는 효과 없음. 우리가 있어야 유면하고, 네. 우리가 있어야 유면하고 있는 거죠.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이것만 먹으면 괜찮을까요? 여러분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건 약이 아니에요. 우리 것도 약이 아니에요. 먹으면 갑자기 식욕이 사라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마약이란 말이에요. 그런 느낌이 들면 마약이 들어있지 않은지 검사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식약처에서 이것 때문에 조사를 계속해요. 뇌에 신경을 주는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들을 0.012% 섞어 놓거든요. 그럼 그게 불친하게 발리는 거예요. 왜? 시부트라민 같은 게 조금씩 들어있으면 식욕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거든요. 한의원 다이어트가 왜 효과가 있을까요? 예, 그 한약을 먹으니까 없어진단 말이에요. 다 모든 한의원이 그러진 않지만 여러분 식욕이 갑자기 없어지면 뭔가 의심을 해봐야 돼요. 뇌에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뭐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식품은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식이 조절을 어느 정도 한 상태여야지 모든 건강기능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저기에 들어가는 중요한 건강기능식품을 전부 다 빼고 뭘 했어요? 오로지 항염증 성분에 다 올인했어요. 염증을 막아주는 뇌, 장, 간 여러 가지 부분에 항염증, 항산화, 항염증 해줄 수 있는 부분에 올인했단 말이에요. 사과에 있는 페놀 성분을 250배 농축해가지고 풋사과 추출을 만들어서 점프 스타트랑 컨트롤 핏에 다 집어넣은 거예요. 다른 성분도 보세요. 주원료는 풋사과 애플페놀인데 선인장 열매 추출물에서 나온 항산화 성분, 항염증 성분, 석류 추출물 나온 항염증, 항산화 성분, 샤프란 항산화 성분, 레드오렌지 항산화 성분. 그냥 사과 45개 정도 먹어야 되는 걸 한 포에 담아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TR90이 완전히 다른 게 다이어트에 지방에 조절이 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많이 먹고 불규칙하게 먹고 나쁜 걸 먹어서 생겨나는 염증들을 줄여주는 거예요. 염증으로 노화된 기관을 리셋해주는 게 TR90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다른 다이어트랑 완전히 다르죠. 다른 다이어트는 그냥 체중을 줄여줄 뿐인데 이 다이어트는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많아진 조직을 원래대로 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식욕 조절하고 식이 조절은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까 지방 조절, 에너지 대사를 담당하는 기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미세한 신경 혈관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심장, 근육 아주 미세한 혈관 덩어리거든요. 근육 덩어리, 뇌도 간도 보면 그런 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염증들로 해서 빠르게 노화하고 기능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
막아주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염증을 막아주는 성분 중에서 뭐랑 관련 있는? 체중을 조절해주는 중요한 기관이랑 장기에 관련이 있는 성분들로 가득 차 있는 겁니다. 컨트롤은 특이하게 뇌에서 식욕 조절을 담당하는 부분을 조절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거 하는 원리는 바나바의 추출물이라는 게 혈당을 조절해주는 기능 성분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죠. 뇌의 기분을, 뇌의 감정을 조절하는 건 당인데 뇌에 들어온 당의 속도를 조절해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는 것. 자, 다시 돌아가서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지방으로 저장되는 거죠. 불규칙한 식사를 하면 염증이 많아지는 거고, 언제 수입이 생길지 모르면 돈, 에너지를 언제 마음대로 쓸 수가 있는지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입이 생겨도 식사를 해도 쓰지 못하고 모두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규칙하게 드시면은 조금만 먹어도 전부 다 지방으로 됩니다. 자, 사진인데 이 사진 너무 유명하죠. MRI를 찍어서 색을 입혀 놓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14kg 정도의 여성인데요. 80kg라고 생각 안 했죠? 이 정도는. 자, 보시면은 뇌고 심장이고 장이고 뼈거든요. 흰색은 뼈예요. 자, 여기서 주목할 건 지방이 많은 것 같죠? 많아 보여요. 살색이 다 지방이거든요. 네. 근데 특이한 점은 이 부분이, 네. 장 내에 있는 지방들이 너무 많아서 장기를 압박하고 있어요. 폐가 이만큼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안에 있는 장에 있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내장지방이라는 것들이 다른 장기를 압박해요. 그래서 내장지방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죠. 그런데도 많이 드세요. 왜?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익숙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닥터 오즈쇼에 나온 건데 오프라 윈프리가 이분을 소개하느라 되게 유명해졌어요. 이분이 쓴 내 몸 사용 설명서, 내 몸 다이어트 설명서, 내 몸 절제살 설명서, 그런 책들이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해서 이제 TV로도 똑같은 제목 쓰고 있는데, 피하 지방은 여기 있는 근육 위에 피부 밑에 있는 피하, 피부 밑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근육 위에 있는 지방. 내장 지방은 내장 사이에 껴 있는 거예요. 이걸 끄집어내면 덩어리가 아니에요. 내장 그물망이라고 해서 이렇게 천처럼 되어 있어요. 천처럼. 이런 것들이 사이사이에 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제 제가 더 커지고 두꺼워지면 아까 MRI처럼 장기를 압박하는 거예요. 저게 뭐예요? 예, 배고플 때 조금씩 먹었던 거. 안 먹다가 한꺼번에 먹으면 저런 식으로 다 저장되는 거예요. 원래는 좋은 목적이에요. 장기와 장기 사이에 열도 차단해주고 적당히 충격도 흡수해주고 필요할 때 꺼내쓰고 하는 건데, 너무 기형적으로 안 먹고 한 번에 몰아먹고 빨리 당화된 걸 먹다 보니까 쟤만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이 피하 지방은 작지만 이게 많은 거예요. 저게 많으면 염증이 많아지거든요. 네. 쓸데없이 쌓인 지방이 많아지면 염증이 많아져요. 자, 다이어트의 시작과 끝은 이겁니다. 이것만 알면 됩니다. 규칙적인 탄수화물 섭취입니다.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규칙적으로 먹는 거예요. 바빠서 그런 거 없어요. 오래 살고 싶고 내 몸이 중요하면 규칙적으로 드시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정해진 시간에 먹는 거예요. 난 3교대라서 나 늦게 자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럼 뚱뚱하게 살든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사연은 다 있어요. 사연은 다 있지만 그 규칙을 지키는 게 이 핵심이에요. 네. 뭐 무슨 약을 먹어서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이게 식단이 망가지면 다시 돌아오거든요. 더 심하게. 자, 규칙성 다음에 소화 속도를 고려해서, 이거 중요한데, 나에게 잘 맞는 탄수화물을 찾아야 돼요.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나이 40이 되는데 나한테 잘 맞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먹으시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식사를 40년 동안 해왔는데 나한테 잘 맞는 음식이 뭔지는 몰라요. 그냥 맛있는 게 잘 맞는 거라 생각한다니까요. 구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쉬운 거 한 가지 말해드리면, 몸이 건강할 때는 나쁜 거 내한테 안 받는 거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남들 다 먹었는데 내 것도 좀 약간 컨디션 안 좋을 때 딱 아다리 걸리는 그런 음식들 있잖아요. 안 받는 거예요. 내 체력이 떨어졌을 때 안 받는 음식은 안 받는 거예요. 네.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한테 잘 받는 탄수화물 해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전부 다 현미가 무조건 좋다고 알고 있거든요. 마르신 분들 현미 절대로 먹으면 안 됩니다. 소화 잘 안 되잖아요. 차라리 소화가 잘 되는 쌀밥을 편안하게 드시는 게 훨씬 나아요. 소화가 안 되는 걸 먹으면 계속 장 상태가 안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걸 많이 먹겠어요? 적게 먹겠어요? 그렇게 작게 먹어놓고 내가 식사 작게 했다 그러잖아. 내가 하루에 필요한 양은 2000칼로리인데 식사는 1000칼로리 넣고 난 식사를 작게 했다. 어떻게 되겠어요? 몸이 계속 망가지는 거죠. 내가 필요한 양이 2000칼로리인데 계속 적게 먹으니까. 그래서 나한테 잘 맞는 소화가 잘 되는 그런 탄수화물을 찾아서 먹는 게 중요해요. 두 번째, 상황에 잘 맞는 탄수화물을 찾아야 돼요. 운동하기 전이다, 자기 전이다, 일어났을 때다, 상황에 잘 맞는 탄수화물. 그것도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다시 돌아와서 혈당을 잡아야 지방도 잡아요. 혈당을 잡아요. 이거는 우리 R 스퀘어드에 관한 임상 실험인데 쥐에다 실험을 한 건데 식사를 하고 나서 쥐가 혈당이 쫙 올라가는 거죠. 그거 뚝 떨어져서 5시간 지나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R 스퀘어드를 먹은 쥐는 올라가는데 조금만 올라가죠.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요. R 스퀘어드를 먹은 쥐는 떨어지는데 조금만 떨어지죠. 이 높이 오랫동안 유지되는 거죠.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기분 우와 이래 되는 거예요. R 스퀘어드를 먹은 쥐는 오 이렇게 되는 거죠. 보통 사람은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요. 식사를 하면. 그래서 어떻게 하죠? 식사를 많이 하죠. 한 번에. 굶을수록 더 많이 먹죠. 굶을수록 더 기름진 거 먹고 굶을수록 더 짜고 매운 걸 먹는 거잖아. 왜? 그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 우리 소식해야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소식하면 안 돼요. 조금만 먹어도 오래 길게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먹어야. 보세요. 똑같은 식사를 했는데 5시간 지났는데 이 사람보다 혈당이 더 높아. 에너지가 더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쓸데없이 다 써버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 날아가서 지방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번에 빠르게 상승한 혈당은 전부 다 지방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렇게 떨어진 혈당은 근육이나 간에 있는 걸 분해해서 꺼내 쓰는 거죠. 굶으면 근육이나 간이 계속 작아지고 많이 먹으면 근육이나 간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내장에는 지방이 더 많아지는 거죠. 어떻게 먹는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영업 비밀인데 오늘 노출합니다. 이런 그래프를 가지고 저는 고객을 상담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혈당이 제일 낮죠. 8시간 동안 공복이었습니다. 아니지, 보통은 8시간이 아니지. 잠도 적게 자고 밤에 가득 먹었을 테니까 공복이 안 되지만 보통은 자고 일어났을 때 가장 혈당이 낮아요. 왜? 3-4시간 있다 안 먹고 잤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일어나자마자 뭘 안 먹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혈당이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아침을 늦게 먹거나 안 먹으면 혈당이 떨어져요. 혈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근육 손실 모드로 바뀌어요. 한 2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있는 거예요. 뭘 꺼내 쓸까요? 뭐 먹고 쓰긴 써야 되는데 우리가 꺼내 쓰긴 써야 되는데 근육이랑 간에 있는 글리코겐을 꺼내 쓰는 거예요. 그게 떨어지는 거죠. 그러다 뭘 먹어주잖아요. 혈당이 떨어졌으니까 작게 먹겠어요? 많이 먹겠어요? 단 걸 먹겠어요? 안 단 걸 먹겠어요? 기름진 걸 먹겠어요? 안 기름진 걸 먹겠어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우하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그럼 빵 올라가면 지방 저장 모드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남는 칼로리들은 다 지방으로 지금 내 몸 상태 상관없고 굶었으니까 일단 비상사태라 무조건 다 지방으로 전환하는 거예요. 삐용 떨어진단 말이에요. 떨어지려고 하는데 보통 점심 때 뭐 먹어요? 난 점심 때 아무것도 안 먹는다 이런 사람 많아요. 다들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라떼 먹잖아요. 돈 없으면 치즈케이크 먹잖아요. 과자 하나 먹잖아요.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됐어요? 삐용 하다 다시 튀어 올라오는 거야. 다시 지방 삐용 떨어지려고 그러는데 떨어져 쭉 떨어지는데 이제 저녁에 돼가지고 이제 집에 그냥 곱게 들어가면 되는데 집에 들어가는 게 치킨 냄새가 나가지고 아이고 치킨을 한 보따리 사가 집에서 맥주랑 딱 한다면 그럼 빵 치고 올라 떨어져야 되는데 잠을 자잖아. 잠을 자니까 에너지가 많이 쓰여 죽겠어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쭉 가는 거죠. 지방. 그걸 4개월, 5개월, 1년, 2년 반복해놓고 다이어트 기간 한 달 했다고 살이 안 빠진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안 빠지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근데 우린 그런 걸 모르고 하기 때문에 고객이랑 상담할 때 이걸 꼭 써요. 혈당 그래프를. 그래서 규칙적으로 조금씩
적당량을 먹어서 이 안에서 움직이게 만들면 지방을 분해하지 않아요. 내 몸에 필요 없는 지방을 다 내려놓습니다. 다 빠져나가요. 아주 빠르게 체중이 떨어져, 지방이 떨어져. 근데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먹는데 요새 많이 한다. 그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 먹는데 근육이 소진되는 분들 있잖아요. 잘 보세요. 탄수화물을 너무 작게 먹어서 그런 거예요. 고구마를 너무 작게 먹으면 근육이 소진돼요. 조금만 양을 늘려보세요. 오히려 살이 안 찌고 근육이 더 잘 유지되고 지방이 더 잘 빠집니다. 자, 나에게 잘 맞는 탄수화물 찾아라. 백미. 보통의 당화성. 이게 보통이에요. 백미가 나쁜 게 아니에요. 백미가 보통이에요. 그래서 지하지수, 글리세믹 인덱스 지하지수 할 때 백미를 기준으로 100 기본으로 잡는 거거든요. 100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정도는 되어야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소화를 해서 우리가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이 현미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안 돼요. 여러분 생야채가 소화가 잘 될까요? 안 돼요. 나이 드신 분은 생야채 못 먹습니다. 나이 들어 소화력이 떨어지면 생야채를 못 먹어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떨어진 분들이 생야채 효소당거나 먹으면 소화가 안 돼요.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하임당이랑 갑자기 얘기 채소를 야채를 엄청 소같이 먹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진짜 고객들이 하는 말이에요. 딱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소화기관이 많이 발달이 되지 않은 분들이 섬유질을 많이 먹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안 됩니다. 바로 변비 와요.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야채도 적당히 먹어야 돼요.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가 어려워요. 그래서 먹으면서 나한테 적당량이 뭔지 빨리 찾는 그 훈련부터 해야 돼요. 제가 다이어트 코칭을 하면 그걸 제일 처음 합니다. 그 사람이 적당량을 빨리 찾아야 돼요. 그걸 안 찾으면 백약이 무효고 모든 어드바이스가 다 소용이 없어요. 예, 현미 좋죠. 하지만 나쁘기도 합니다. 소화가 잘 안 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 백미를 먹으면서 현미 껍데기를 먹으면 안 되나? 네, 그런 거죠. 현실을 점점 왜곡하고 있는 거죠. 아, 현미를 하면 갈아서 먹는다. 뭐 왜 먹습니까? 그러면 그냥 쌀을 드세요. 네. 먹는 방법에는 다양하게 자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다이어트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 점만 유의하고 드시면 되겠습니다. 맛으로 재미로 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나온 게 죽 있습니다. 빠른 당화죠. 입자가 자꾸 물에 풀려서 가장 빠르게 흡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밥을 물에 말아 먹으면 최고 나쁜 거예요. 혈당이 폭발하는 거 쫙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숭늉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숭늉은 옛날에 에너지가 부족할 때, 탄수화물 부족할 때 근데 마지막 한 그릇 먹고 힘을 차리기 위한 그런 용도였다 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기분이 나쁘면 숭늉을 드셔도 됩니다. 기분이 나쁘지 않다면 굳이 숭늉을 드셔가지고 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책에서 치면 죽빵면떡은 준마약입니다. 죽빵면떡 준마약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빠르게 내 기분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 네. TRNT가 처음 소개될 때 조채영 박사가 영상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뇌에서 마약을 먹었을 때 반짝반짝하는 중추랑 밥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갔을 때 기분이 좋은 중추랑 똑같은 중추입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 음식으로 감정을 빨리 다스릴 수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내가 죽빵면떡과 가까이 나와 있다. 그러면 경계하셔야 됩니다. 초콜릿 먹는 거는 하수예요, 하수. 가장 고수는 누구? 칼국수 국물. 초콜릿 100개도 칼국수 국물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아신다면 인생의 깊은 뜻을 알고 있다. 초콜릿은 하수예요, 하수. 시럽 같은 거 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나중에 뭐 삼겹살 구워 먹고 된장 나오면 된장에 밥 말아서 밥 된장국에 밥 딱 우려가지고 걸쭉하게 된 걸 딱 들키면 전문용어 밥안주라고 그러는데 밥안주 혈당이 폭발하는 거죠. 술을 안 먹어도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술에 관해서 말씀드리면 술을 한 잔 하잖아요. 소주 한 잔을 하면 뭐 정확하지 않지만 약 30칼로리 정도 더 먹고 싶은 욕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술은 우리 몸에 있는 감정을 덜어내요. 그래서 다른 걸 채우도록 하는 거죠. 이거 어때요? 플러스 마이너스 똑같은 거예요. 근데 간에 영향을 주니까 간이 나중에 또 제 역할을 못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고구마, 감자 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그러니까 다양한 탄수화물을 먹어보고 나한테 맞는 탄수화물을 처음부터 찾아보는 게 중요합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줬다는 이유로 그걸 계속 먹어 좋을 이유는 없어요. 엄마랑 내랑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말이에요. 네. TR라인 하면서 인바디 측정을 많이 하는데 인바디 측정에 보면 진짜 기가 막힙니다. 모든 아이들의 인바디는 엄마랑 똑같습니다. 희한한 건 아빠 인바디라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왜? 아빠는 엄마가 주는 거 하루에 한 밖에 안 먹거든요. 한 번도 안 먹을 수가 있어요. 애들은 엄마가 주는 것만 먹거든요. 네. 엄마가 음식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봐도 뻔하죠. 밖에서 먹을 수 있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식성대로 아이들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먹는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처음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상황에 맞는 탄수화물 두 번째인데요. 아침에는 수면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빠른 흡수가 좋아요. 네. 점심에는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가 오래가고 양이 좀 많은 탄수화물이 좋아요. 다이어트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점심을 더 작게 먹기 때문이에요. 점심을 약간 많이 먹든지 점심을 나눠서 두 번으로 드시기 나아요. 이러면 진짜 밥 두 번을 드시는데 밥 한 번을 두 번을 안 먹든지 반 번을 두 번을 안 먹으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전부 다 현실을 왜곡한다. 김찬 사장님이 두 번 먹으라 그랬다고 앞에 가서 빼놓고 예. 전혀 곧 수면으로 활동이 정지가 되기 때문에 예. 소화되는데 불편이 없고 양이 작은 걸 먹어줘야 돼요. 예. 지방을 먹으려면 저녁에 먹는 게 나아요. 예. 통닭은 지방 아닙니다. 예. 만약 오이를 한 숟갈 한다면 저녁에 먹는 게 좋다 그 말이에요. 저녁에 먹을 수 있는 좋은 음식으로 저는 다이어트에 많이 보내드리는 게 토마토를 기름에 살짝 볶아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거기 후추를 뿌려가지고 보면 풍미가 장난 아니죠. 그러면 하루 동안 다이어트는 모든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튀겼거든요. 근데 속은 야채야 채소야 토마토란 말이에요. 부피 넣고 물도 많아 기분이 좋아요. 기름진 걸 먹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저녁에 좋아요. 왜 탄수화물 하나도 없잖아요. 낮에는 탄수화물 조금 먹어주는 게 좋아요. 빠르게 흡수되는 탄수화물. 그래서 낮에는 그냥 밥을 먹는 것보다 과일이랑 밥을 섞어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아침에. 그러면 더 빨리 혈당이 올라가고 더 조금 먹은 걸로 더 오랫동안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시동이 빨리 켜져요.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단백질인데요. 끝낼 때가 됐나?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먹는 거 필요한 만큼. 이게 제일 중요한데 단백질 안 먹어도 되는 사람이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단백질은 필요한 만큼 얼만큼 이렇게 슈퍼맨이 되고 싶다 매우 많이 먹으면 됩니다. 모델이 되고 싶다 그냥 조금 많이 먹으면 됩니다. 군살을 주고 싶다 조금 먹어도 됩니다. 살이 찌는 걸 옮기고 싶다 안 먹어도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조금만 먹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싶어요 엄청 많이 먹어야 돼요. 잘 보세요. 이렇게 되고 싶으면 하루에 1800칼로리 이하로 먹으면서 1시간 이상 운동해야 돼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렇게 되고 싶어요. 하루에 5000칼로리 이상 먹으면서 3시간 이상 운동해야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럼 깨작깨작 먹었는데 좀 많이 먹었다. 택도 없습니다. 하루에 7번 이상 먹어야 돼요. 그래서 먹은 칼로리가 5000칼로리 넘어가야지 정량이 돼요. 근데 우린 전부 다 조금만 하고 많이 얻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이상과 현실은 달라요. 그래서 나의 다이어트에 제일 중요한 건 나에게 필요한 목표를 정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코치가 필요하죠. 코치라고 많이 있긴 하지만 뭐 무조건 운동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나에게 필요한 목표를 정하고 거기에 맞는 식단과 운동을 세팅을 하고 다이어트를 하셔야 돼요. 그냥 단순히 조금 편안하고 싶다 그러면 과도한 운동 필요 없어요. 과도한 식이 조절 필요 없어요. 근데 약간 좀 화보를 찍고 싶다 좀 운동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무슨 대회를 나가고 싶다 이거 완전 다른 차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하는지 그런 거 없이 그냥 날씬해지고 싶다 하니까 계속 이상한 방법에 빠지는 거예요. 자, 과도한 단백질 섭취는 소화장애를 유발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단백질은 소화가 정말 잘 안 되는 식원 중에 하나거든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 단백질 소화가 제일 안 됩니다. 제일 분자 크기가 크고 제일 단단해요. 그래서 체격 차이가 있다면 단백질 흡수량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체격이 커지고 싶어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안 되겠죠. 흡수량이 작으니까.
점차 늘려가서 흡수할 수 있는 양을 늘려가야 됩니다. 자, 하루의 운동량에 비례한 단백질 섭취해야 돼요. 다양한 단백질을 몰아서 먹지 말고, 쉽게 말하면 쉐이크 하루에 3번 먹을 거면 쉐이크랑 프로틴 타서 한 번에 먹지 말고 쉐이크 한 번, 프로틴 한 번, 쉐이크 한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먹는 게 더 나아요. 네. 일반인들이 체중이 90kg 안 넘는 상황에서 한 번에 뭐 25g 이상의 단백질을 흡수할 만한 사람이 없거든요. 제가 체중이 98kg예요. 기초의 사랑이 2200칼로리거든요. 지금 이 몸이 제가. 네. 그런 저도 한 번에 단백질 25g이면 잘 안 먹습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프로틴이나 쉐이크를 섞어 먹으면 프로틴에 11g, 쉐이크에 15g 이래가지고 한 26g 먹게 되겠네요. 네. 다 비싼 똥 누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현명하게 나눠서 2번이나 3번에 먹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식사 때마다 조금씩. 자, 몰아먹지 말고 나눠서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함께 먹는 게 좋습니다. 단백질 혼자 먹지 말고요. 반드시 탄수화물 조금이랑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그게 식사예요. 한상 차리는 게 식사가 아니라 단백질 조금, 탄수화물 조금이랑 먹는 게 그게 식사예요. 그러니까 쉐이크만 먹으면 식사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쉐이크랑 감자나 고구마나 아니면 감자와 고구마가 아니에요. 감자나 고구마나 막 볶음 다 알고 있다니까. 그렇게 먹으면 되나 이러면서. 예, 그렇게 먹으면 좋은 거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같이 들어가면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이 적은 단백질 드시면 더 좋습니다. 쉐이크, 우리 쉐이크에는 참 좋은 성분 많이 들어있는데 쉐이크는 대두분리 단백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우리는 고기로 유청, 우유에 수출한 단백질을 쓰지 않아요. 대두분리 단백만 써요. 왜냐하면 체중 조절하고 몸짱이 되고 엄청 아까 드웨인 존슨 보셨죠? 드웨인 존슨 사이즈가 할 거 아니면은 그냥 우리 모델 정도 갈 거면 그냥 대두분리 단백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게 그냥 유청분리 단백보다 흡수속도 좀 느려요. 그렇기 때문에 체내에서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좋습니다. 빠르게 흡수된 단백질은 흡수가 안 되면 다 빠져나가 버리거든요. 대두분리 단백은 흡수가 조금 중간 정도로 느리기 때문에 훨씬 더 다이어트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단백질이 가장 흡수가 잘 되는 시간 1. 장시간 수면 후 아침 일어나자마자 흡수가 제일 잘 됩니다. 점심 때 많이 먹어야 소용이 없습니다. 예, 아침에 많이 드세요. 그래서 쉐이크는 아침에 먹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꼭 이걸 자기 전에 먹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한 번 먹으면 아침에 먹으세요. 한 번 먹을 거예요. 2번 먹을 거면 운동한 후에 드세요. 운동을 안 하면 그걸 반으로 쪼개서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이렇게 드시면 돼요. 식사에도 보통 식사에 단백질이 6, 7g에서 11g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채소나 반찬 그런 거 먹어도. 근데 쉐이크를 먹으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그렇게 조금씩 추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하루 이틀 아니고 한 6개월, 7개월 추가해 주면 근육량이 점점 조금씩 늘어납니다. 내 몸으로. 자, 평소에 식사에는 조금씩 자주. 그러니까 그냥 반찬에 단백질 있는 식사를 좀 하면 좋겠죠. 우리 쉽게 생각하는 걸로 보면 계란, 삶은 계란, 약간 생선 구운 거, 또 다른 단백질은 좀 두부 이런 걸 넣으면 더 좋겠죠. 그리고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평균치가 중요합니다. 어떤 일정 기간 한 번에 많이 먹었다 이런 거보다 증량하려면 평소에 모든 식사를 6끼 이상 고단백을 먹어야 돼요. 3,000에서 5,000 칼로리 넘어가야지 정량이 됩니다. 단백질에 오해.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 특근한다.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제? 단백질이랑 탄수화물을 같이 먹으면서 운동을 조금 해줘야 근육이 생깁니다. 그냥 평소에 단백질 먹은 걸 인바디에 조금 올라가 근육 생겼어. 아니요. 원래대로 그러면 또 없어집니다. 그건 내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금씩 섭취량을 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지방을 태운다.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냐면 단백질을 소화하는 에너지가 많이 들거든요.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에너지가 많이 되니까 얹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씩 자주 먹어주는 게 지방을 태우고 칼로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건 별로 안 좋아요. 유청 단백질, 대두 단백질 어느 것이 더 좋은가? 그런 거 없어요. 자기한테 맞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먹어보고 자기한테 맞는 거 선택하면 좋은데 유청 단백질 대부분 유당분리 장애가 우리나라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유청 단백질은 적응만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대두분리 단백에 유청을 섞어서 먹든지 아니면 그냥 편하게 대두분리 단백 먹어도 일상생활하고 다이어트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단백질은 독소를 생성한다? 맞습니다. 단백질은 유일하게 질소 화합물이에요. 먹는 것 중에서 질소를 생산해요. 쉽게 말하면 암모니아, 요산 이런 게 나와요. 걔는 우리 몸에 해독이 안 돼서 오줌에 모아서 버리는 거. 새는 저장하면 안 되기 때문에 바로
찍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소화합물은 해독이 안 됩니다. 걸러서 따로 저장만 해요. 우리 몸은. 간이 해독을 못 해요. 그러니까 참고로 신장이 안 좋으면 간이 뻗습니다. 왜? 신장에서 걸러주는 질소화합물이 해독이 안 되는 간에 가면 어떻게 했어요? 간이 해독을 한다 못한다? 안 돼요. 간에 좋은 건 아무리 먹어도 신장이 안 좋으면 안 되는 거죠. 알스퀘어는 신장이 많이 좋거든요. 동충하 추출물이. 그래서 스태미너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단백질은 분자 크기가 크고 꼭꼭 씹어 먹어야 하는데 아무리 꼭꼭 씹어도 절대로 소화는 안 됩니다. 왜? 위액에서 한번 완전히 다 녹여주고 위에서 소화물질이 나와야지 소화가 돼요. 하지만 소화될 수가 없으면 또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단백질은 내가 먹을 수 있는 양만큼만 천천히 양을 끌어올리는 게 매우 중요해요. 한 번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꾸준히 오래 그 식사량을 유지해야지 단백질 섭취량이 기본적으로 올라가면서 몸이 근육량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처음부터 소량의 단백질을 소화가 잘 되도록 분수해서 매 식사마다 조금씩 추가해서 점점 양을 늘려가는 거. 또 탄수화물 추가해서 이게 아주 좋은 다이어트, 제일 정확한 다이어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이때 우리가 얘기한 항산화 성분, 항염증물질을 조금씩 같이 먹어주면 다이어트에 계속 도움이 되는, 적응이 되는 그쪽에 발달된 몸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자, 소화기관 이야기를 하면 이거 왜 얘기하냐면 대부분 분들이 그냥 먹는 걸로 끝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리는데 입은 씹어서 작게 분쇄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여기에서는 소화물질은 침이 나온 아밀라제, 고등학교 때 들어보셨죠? 위에는 위산이 녹여서 분쇄하는데 자, 위에 있는 위액은 전부 다 분해하지 못해요. 단백질만 분해해요. 옛날에 그런 거 보셨어요? 유튜브에 햄버거를 위산에 남겨놨는데 햄버거가 하나도 안 녹았어. 그래서 햄버거가 좋니 나쁘니 그러는데 햄버거는 절대 안 녹습니다. 왜? 아래에 있는 패티, 안에 패티 말고 빵은 위산에 안 녹아요. 뭐만 녹아요? 패티만 녹아요.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아무리 꼭꼭 씹어서 안 먹으면 위에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만 믿고 작게 씹으면 소화가 전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이지장 소장에서 위액이 소화액이 나오는데 그냥 뭐 학교에서 배운 것만 이런데 엄청 복잡하지만은 여기 소화에서도 엄청 많이 이거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이제 간단한데 실제로는 더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과정이 전부 다 몸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소화액이 6.7리터에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상관없이 계속 때려 넣으니까 뭐 네가 어떻게 하든 난 잘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봐야 돼요. 이거 먹었을 때 내가 컨디션이 좋아지든 나빠지든 생각해보고 먹는 게 진짜 필요해요. 자,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퀴즈를 하나 해볼게요. 답이 나와있지만은 우리가 먹은 게 전부 다 위에서 분해서 장에 가잖아요. 장에서 흡수된 건 우리 몸으로 바로 다 갈까요? 장에서 흡수된 건 다른 데 아무 데나 안 가요. 전부 다 하나로 다 모여요. 간문맥으로. 바로 간으로 가요. 신기하지 않아요? 장에서 흡수돼서 바로 가면 좋을 텐데. 아니, 간으로 가요. 간에서 정리할 거 정리하고 걸러낼 거 걸러내서 심장으로 가는 거죠. 심장에서 전신으로 뿜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 상태가 안 좋으면 모든 게 다 모여서 간으로 가잖아요. 간이 뻗어요. 그래서 간에 좋은 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장 상태가 안 좋으면 간이 멀쩡할 수 없다는 게 이 글의 요지예요. 장, 간, 무엇이 중요한지 장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장 상태가 좋아야 돼요. 장 상태가 좋고 나쁜 건 뭐 우리가 쉽게 알 수는 없지만은 장 상태가 나쁜 것 중에 제일 큰 게 장 누수 증후군. 그런데 장이 구멍이 뚫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장벽이 약간 허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피부가 약간 허른 거예요. 약간 스크래치 난 거예요. 근데 장이라면 어떻게 해요? 상처난 손을 똥통에 담그는 거랑 똑같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장벽에 있는 작은 상처로 나쁜 것들이 조금씩 다 흡수되면 간이 뻗는다. 언제 장이 제일 많이 망가진다고요? 한 번에 많이 먹을 때. 소화가 안 되는 거 계속 먹을 때. 염증이 일어나겠죠. 장벽에 우리 상처난 염증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래서 항산화 성분을 계속 먹어줘야 돼요. 여기에 염증이 빨리 아물 수 있도록. 그래서 티알라인트에 전부 다 항산화 성분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장 상태 이꼴 간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근데 장은 제2의 뇌다.
뇌에 또 나왔어요. 피부보다 더 많은 신경세포가 있어요. 피부보다 더 넓은 조직이고 좁고 긴 통로고 막 움직이고 그러는데 중요한 거는 장이 피부보다 훨씬 넓어요. 축구장 17배 정도 돼요. 다 펼치 표면적이. 네. 그렇게 넓으니까 이것저것 다 흡수할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장도 운동하겠죠. 근데 뭐 하나 알아두면 장이 막 스스로 운동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운동력이 떨어지면 걷고 움직여줘야 장 운동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운동은 움직여주는 것만으로도 운동이 돼요. 헬스장 가는 것만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맙시다. 하루에 30분, 40분 정도 꾸준히 걸어주는 거 운동이 됩니다. 근데 이 장은 신경세포가 너무 많은데 그 신경세포가 척추에 딱 붙어 있거든요. 바로 뇌랑 고속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장이 느끼는 불쾌함은 뇌에서 불쾌함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한의학에서 장기를 전부 다 감정이랑 나누는 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 게 그런 것 때문이에요. 자, 장 기능이 바라서야 간이 제 역할을 한다. 장이 편안하려면 적정량의 식사를 보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편안해야지, 장이 편안해야지 폭식을 안 합니다. 폭식에서 음식이 몰리면 장기가 급 노화하게 됩니다. 자, 아까 나왔죠? 이 부분이 침이 1.2리터 하루에 나와요. 위산이 2리터, 간, 이자 등이 3.5리터, 총 6.7리터가 여기 침, 간, 담낭, 이자에서 다 분비가 돼서 우리 몸에 6.7리터 흡수가 돼요. 우리가 먹는 양이 그 정도인가 싶기도 하죠. 우리가 계속 먹어주고 지금 내 몸의 체액을 돌려서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체 내 장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장기 내에서 쓰는 에너지보다는 작아요. 운동은 거들뿐. 그래서 운동에 목숨 걸면 안 되는 거죠.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피곤해서 이거 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운동해야 된다? 피곤하지 않을 만큼만 운동을 해야 돼요. 적정량의 체중을 줄이시려면 하루에 40분 정도 편안하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한 운동이 됩니다. 식사 조절이 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저는 TRNT 보면서 진짜 많이 놀란 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이어트에 관한 중요 성분은 거의 없어요. 왜 항산화물질로만 채웠을까 했을 때 그런 거예요. 장 표면 점막의 염증이 피부에 짓무름이라고 했을 때 염증이 생기면 모든 것을 간에서 받아들이고 그 나쁜 게 뇌랑 연결됐을 때 전체적으로 신체 기능이 다운되면서 대사가 떨어집니다. 자, 식사량을 줄이고 HCA,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그런 거 먹는 것보다 염증을 다스려주는 항염증 물질을 먹으면은 장의 염증이, 간의 염증이 줄으면서 부담이 적어진단 말이에요. 장이 건강해야 간이 제 역할을 시작합니다. 간에 좋은 거 아무리 먹어도 피곤하다고요. 장 상태를 의심해봐야 돼요. 난 똥 잘 싸요. 똥 잘 싸는 거랑 장 상태랑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똥을 정말 잘 싸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TRNT 먹고 하이버는 먹고 프로바이오티시 먹고 정말 깜짝 놀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에 4번이나 화장실을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내가 사람인지 짐승인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정말 난 똥 잘 누는 줄 알았는데 전혀 상관이 똥 잘 누는 거랑 실제로 장 상태랑 상관이 없어요. 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간입니다. 그래서 간이 건강을 잃으면 필요한 걸 못 만들어내고 나쁜 걸 걸러내지 못하고 간에서 또 심장의 전신으로 가는 영양분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간이 뻗으면 신체 전신에 있는 세포가 영향을 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 거인 성분들이 간에 있는 기능을 올려줄 수 있도록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간에 있는 염증을 줄여줄 수 있는 성분들도 많이 들어있는 거죠. 간기능이 떨어진 이유는 독소가 많아서 그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독소가 간에 들어오면 죽습니다. 해독이라는 건 그런 독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 일상시에 노폐물 정도지 진짜 독소는 아니에요. 간의 치명적인 독은 지방입니다. 지방간 들어보셨죠? 네. 그 지방 다 어디서 오게요? 나이 드신 여성분들 40, 50대 지나면 이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간 생기는데 난 술도 안 먹는데 다 밥에서 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먹고 남은 탄수화물들이 어디로 갈까 그러다가 내장 지방에 쌓이다가 간에도 묻습니다. 지방간은 지방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 지방 탄수화물에서 옵니다. 그 지방 알코올에서 오고요. 밥, 맥주, 그럼 소주 뭐에서 올까요? 밥에도 지방이 많지만 맥주에도 지방이 많습니다. 곡물을 발효해서 만든 거니까.
맥주를 많이 드시면 지방 가는 거는 지름길이겠죠. 그럼 소주는 괜찮겠네. 아니, 총알피 가려고 대표로 만든 거야. 소맥? 그러면 이제 하이웨이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어서 적어놓은 거예요.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바뀌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한 번에 탄수화물을 그리고 당화가 많이 빨리 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지방간이 고기를 안 먹어도 지방간이 더 빨리 생깁니다. 지방에 낀 간은 기능이 떨어지고 간 기능이 떨어지면 간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기관들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모든 영향은 간에서 온다. 이 간으로 전부 가는 거는 간문맥 장에서 오니까 장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자, 여기서 다이어트 중요한 나오는데 간은 에너지를 만들기도 해요. 해독도 하지만 그게 글리코겐인데 전분으로만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전분이 없는 탄수화물은 글리코겐을 못 만들어요. 고구마, 감자, 쌀 이런 전분이 있는 거 만들어져요. 근데 전분이 없는 당, 과일 이런 거는 글리코겐을 못 만들어요. 근육 형성이랑 전혀 관계없단 말이에요. 과당으로 못 만드는 거. 간과 근육에 저장해 딱 꺼냈어요. 간과 근육에. 간에도 많이 저장해 놓고 근육의 전신에 저장해 놓는 거죠. 근데 우리가 식사를 안 하면 근육에 저장해 놓은 걸 뇌로 가져간단 말이에요. 간에 저장해 놓은 걸. 근데 식사를 자주 안 하면 점점 떨어지겠죠. 저장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리 더 자주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빨리 더 자주 단 걸 먹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알아둘 거 하나. 탄수화물이 당화하는데 시간차가 커요. 밥 먹으면 혈당이 2시간 뒤에 최고치잖아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 바로 에너지가 되지 않아요. 적어도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있어야지 에너지가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살아요? 간에 저장해 놓은 걸 근육에 저장해 놓은 걸 쓰는 거죠. 그래서 모아놓은 에너지가 적으면은 뇌, 심장, 간 등의 핵심 장기의 기능이 저하되고 뇌, 심장, 간의 아까 말씀드렸죠. 기초장의 60%를 차지하는데 얘의 기능이 떨어지니까 다른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내 몸에 쓰는 거에 60%를 얘가 3명이 다 쓰는데 얘가 정상이 아니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살이 찌는 거죠. 운동을 하는데도 계속 피곤하기만 더 피곤하고 그런 거죠. 그럼 운동이 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TRIT 같은 걸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해야지 이 기능이 정상적으로 되고 앞으로 살찔 수 있는 가능성들이 많이 차단될 수 있다. 그래서 저 기능이 떨어지면 살이 찌고 반복되면 뇌, 심장, 간에 노화, 염증이 생겨서 더 빨리 살이 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항산화물질, 항염증 물질이 필요한 거예요. 노화된 조직은 미세한 염증 반응이 증가하거든요. 미세한 염증 반응이 쌓이면은 간세포의 자기 복제 능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간세포가 아니게 되면 암이 되는 거죠. AM. 다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세포가 아니게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고 제때 영향을 못 받고 제때 분할을 못 하고 죽어야 될 게 안 죽고 그러면 더 살아가지고 문제가 된 세포가 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체중 조절이 아님을 알아요. 다이어트는 노화를 조절하는 힘이에요. 젊은 사람 특징이 보면 살 뺀 거거든요. 가장 젊어 보일 때는 다이어트 하고 난 뒤에요. 굶는 다이어트이 아니라 염증을 제거한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붓기가 빠지고 몸이 좋아지고 생겨있어지고 얼굴 빛이 나고 건강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냥 굶기만 하면 바짝 골아가지고 얼굴이 어떻게 돼요? 건강하지 않게 보이잖아. 그건 그냥 굶기만 한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런 다이어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건데 TRIT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염증을 제거해 주는 거예요. TRIT는 우리 뉴스킨에서 판매한 제품 중에 가장 비싼 제품이에요. TRIT보다 더 비싸요. 그 가격을 계산해보면 쉐이크 빼고 컨트롤 핏 그 6통 들은 거 다 합치면 RSK도 6통보다 비싸요. 그 RSK는 그래도 2통 주잖아요. 한 통에 15만원이 넘는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회사에서 제일 좋은 걸 담아놓은 게 그 TRIT라는 식사량을 많이도 아니라 조금만 조절하시고 걔를 6개월에서 7개월 연속으로 복용하시면 몸이 제일 빨리 좋아져요. 저도 다이어트를 하고 저도 크로스핏을 하고 있지만은 극심한 운동, 아주 고강도 운동을 할 때 가장 빠르게 회복이 되는 것도 오버드라이브 RSK가 아니라 TRIT였어요. 제가 지금 먹어보고 경험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만큼 몸의 회복이 빠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제가 몸이 달라지는 거예요. 몸이 달라지니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면 이렇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 모를 때는
세미나나 이런 데 초대해서 제대로 알고 해주는 거고. 근데 처음에는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해서 아까 많은 팀을 코칭했었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많이 코칭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겨우 1명, 2명, 3명 모으고 시작했는데 중요한 건 내가 제대로 알고 진정성을 가지고 코칭을 하고 내가 단순히 체중을 몇 킬로 빼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랑 소통하면서 아까 그 혈당 그래프 본 거 있잖아요. 그걸 계속 그리다 보면 뭐랄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많이 알게 돼요. 다이어트 코칭을 하게 됩니다. 뭐 먹은지 알면 나중에는 왜 먹은지 궁금해지거든요. 네, 왜 먹은지 궁금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자기 생활이 나와요. 삶이 나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 이야기도 할 수 있거든. 그럼 마음이 통하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해서 성공을 하고 이 사람이 성공하지 않더라도 체중 몇 킬로 빠진 게 문제가 아니니까요. 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서로 공감하면서 더 많은 얘기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업적으로 되게 탄력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단순히 보고만 좋다 먹어봐 이것만 있었으면 저도 이렇게 뭐 깊이 있는 다른 이론이라든지 아니면 고객과의 성과를 못 냈겠죠. 근데 많이 만나면서 고객이랑 얘기를 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코칭을 하고 그렇게 해서 빠진 사람이 나오니까 탄력이 받더라고요. 그렇게 되는데 딱 1년 반 걸렸어요. 열심히 해서 1년 반 정도. 그렇게 1년이 반 정도 됐을 때는 제 그룹 6대까지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제품이 TR90가 됩니다. 네. 다른 그룹은 모르겠는데 제 그룹 같은 경우에는 프로모션 있을 때는 제 전체 매출의 30%가 TR90 첫 번째 특히지. 네. 그 정도로 많이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당연히 사업에도 도움이 많이 됐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첫 번째로 내 몸이 많이 건강해진다. 여기 여러분들이 항상 저를 보니까 알 수 있듯이. 두 번째는 사업적으로 얘기할 때 이야기할 것들이 되게 많아졌다. 네 번째로는 다이어트 얘기만 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오셔가지고 의아하셨겠지만은 TR90 얘기는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제품만 얘기하는 게 다들 그러더라고. 너 그 제품 좋다는 것도 내한테 팔라고 하는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근데 팔라고 하는 게 아닌데 좋은 걸 좋은 거라서 좋다고 얘기하는데 왜 이게 문제가 되지? 라고 생각해보니까 고객들은 그렇게 안 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건강에 관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아까 그런 멘트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고객들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고 또 그게 또 올림이 생기니까 판매로 연결이 된 것 같아요. TR90는 저한테 뭐 건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이걸 아니었다면은 모르겠어요. 이렇게 사업을 좀 많이 도움받았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사실 이것 때문에 TV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중 조절에 관한 것만 조금 이해를 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가 될 수 있는 조건의 절반은 다 갖추신 것 같아요.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되고 좀 노화되면서 건강 문제가 될 때 가장 크고 가장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다이어트. 다이어트가 돼야지 다른 것들이 다 정상이 돼요. 뚱뚱한데 혈압이 멀쩡할 리가 없고 뚱뚱한데 혈당이 정상일 리가 없거든요. 뚱뚱한데 멀리 여행 가서 편안하고 행복할 리가 없단 말이에요. 저는 뭐 TV 프로그램 중에서 꽃보다 청춘, 꽃보다 누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정말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 그 돌아가시고 나서 알게 됐지만 김자옥 씨가 그때 여행할 때 많이 편찮으시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은 정말 좋은 사람들하고 엄청 좋은 곳에 여행을 갔는데도 마음대로 다닐 수 없다는 그게 어떤 느낌일까가 뒤늦게 와서 저도 혼자 많이 울었거든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뭐해요? 여행을 가면 뭐해요? 아니 결심을 내도 정말 힘들 텐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2019년, 20년 계속 그럴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주 빠르게 노화하고 있거든요. 전에 없이 빠른 속도로 노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인구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6년만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가 돼요. 6년만 있으면. 다른 나라가 60년 걸린 거고요. 6년 만에. 여러분 요 1, 2년 사이에 풍경이 많이 달라진 거 느끼지 않으세요? 앞으로 1, 2년 사이에는 더 심하게 달라질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은 3, 40년 만에 받을 충격을 우리는 3년 만에 받게 될 거거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생각해 보니까 건강이더라. 네, 뇌 심장 아프면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아픈 상태로 이걸 짊어지고 20년, 30년, 40년 살아야 되면 이건 사람 사는 게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TR90T라는 게 파마넥스라는 게 더 의미가 있어질 거예요. 단순히 이걸 돈을 번다를 떠나가지고 돈은 당연히 벌게 되겠죠. 이런 걸 판매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이런 거를 이야기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서 누군가를 좋게 해줄 수 있잖아. 그 희열이 엄청 크거든요. 교회 갔을 때 했었던 제일 큰 기도가 그거였어요. 많은 사람을 낫게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건강하게 해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도 새해가 됐으니까 그렇죠. 다이어트에 관한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건강해지고 조금 건강해진 정보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인데 끝까지 들어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강의 준비해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